반갑습니다. 0191 1등급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황혜리 영어입니다. 자, 벌써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험 어떠셨어요? 물론 난이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하던 간에 내가 어떻게 이번 시험을 느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봐주실 학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있었던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선생님이 딱 시험 끝나자마자 연락 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요. 물론 이전 시험과 시험 배치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들께서 확실히 이번에 어렵게 내시려고 100점을 방지하시려고 열심히 변형을 하셨구나. 우리 아이들 좀 어렵게 이전보다 느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에도 100점은 늘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번에도 역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점이 부족했길래 이번 시험에서 이전보다 점수가 혹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진행할 지금 총평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총평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영어의 기본 근육을 기르자입니다. 자, 영어의 기본 근육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구문 독해력, 그리고 어휘, 그리고 우리 019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어법 능력입니다. 이제 1학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중학교 때와는 문법이 판이하게 다르죠. 중학교 때에는 투부정사나 특정 단원을 찝어서 물어봤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런 게 다 불필요합니다. 모든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고 특히나 문장 구조를 보고 문장 위치에 맞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나와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너무 겁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중학교 때 문법과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요리할까, 활용할까 이 능력이 바로 영어의 기본 근육인데 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냐면 내가 이번 지난 여름방학을 정말로 알차게 보냈나?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1학기 때까지만 해도 90점 이상이었는데 1, 2등급을 019에서 받을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80점대로 떨어졌거나 혹은 그 이하로 더 떨어졌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1학기 때까지는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암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이렇게 거기서 응용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암기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반에서 어떻게 100점이 나오고 그렇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연습을 방학 때 꾸준히 시켰습니다. 이번 시험 단원이 가정 범위 포함되는 어려운 단원이고 또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가면은요 시험 범위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더 이상 암기로 대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훈련을 꾸준히 시켰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왔던 학생들은요 성적 하락은커녕 오히려 성적 상승이 일어났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번에 기본기를 더 보충을 해야겠구나. 더 이상 내가 암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게끔 출제가 될 수 있고 2학년 때는 이거를 보충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를 제대로 느끼시고 다시 한번 기본 어법을 응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어떠했을까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와는 그닥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평소처럼 교과서 1개가 들어가고 부교재 3개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31번부터 40번대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019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합 클리어라는 단어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갔을 때 각 영역별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복합 클리어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초반에 객관식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019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시험 유형이 달라졌나요? 시험 유형 동일합니다. 유반이어 관계를 물어봤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 만약에 내가 복합 클리어를 묻는 문항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면요. 자, 기말고사 준비 기간 동안 총 5회 이상 나는 누적 암기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5회 이상 누적 암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 019 시험의 특성에 맞게 유반이어 관계까지 내가 직접 서술하는 테스트로 누적 암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시험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했는데도 틀리는 학생이라면 이 종이로 서면으로 내가 미리 알고 쓸 때랑 시험에서 갑자기 짬뽕에서 물어볼 때랑 좀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다르게 내 능력이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019를 준비하는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요. 마지막 최종 점검식에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벽하게 이 부분이 준비가 된다면 시험에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말고사 때에는 유반이어 관계를 포함하는 5회 이상의 누적 암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빈틈을 보이지 않고 담당 선생님과 꼭 1대1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하시고 그렇게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휘 영역 출제가 됐었고, 자, 그럼 독해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독해도 예년이랑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주제 묻고요. 그 다음에 제목 묻고요. 그리고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만약에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 영어에서 나오는 유형과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은 시험 범위 내에서 선생님과 충분히 훈련이 되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실수가 나오지 않을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형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봤고 내용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했고 나는 지문만 첫 문장만 보면 이 지문의 주제가 뭔지 떠올릴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연습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틀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왜 틀렸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알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세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019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노리고 있다면 시험 범위 외의 단어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능 기본 어휘, 수능 필수 어휘 정도는 여러분들이 탑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 방학 때에 수능 필수 어휘, 기본 어휘 정말로 계속 암기를 했나? 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틀리셨다면 내가 시험 기간에 여유가 된다면 꼭 같이 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보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하죠. 019 어법입니다. 019의 실력이나 등급은 바로 이 어법에서 갈리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별표를 해놨겠어요. 자, 이번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유형이 달라졌을까요? 유형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시험 유형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객관식 어법만 갖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모두 고르시오가 제일 어렵죠. 시험 범위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고르시오를 출제를 하고 계시고 019 선생님들께서는 출제를 하고 계시고 자, 몇 개가 모두 골라야 되는지 뭐 2개 골라야 되는지 3개 골라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019에서는요. 정확한 어법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장 구조를 보고 이 어법을 할 수 있는 걸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응용하고 하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로만 하려고 하시면 기본기 없이 암기로만 하려고 하시면 결과가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 많이 틀렸던 23, 4번 문항입니다. 실제 지문에서는요. For whom we do favors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를 문장 끝으로 갖다 놓을 경우 whom 말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가능하죠. 그렇게 변형을 내셨어요. 선생님 수업에서 다 진행을 했었고 충분히 저희 아이들 다 잘 풀었던 문항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항에서 모두 고르시오에서 틀렸다면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어법을 보충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019 서술형입니다. 019 서술형은 크게 2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법 단원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물어보셔서 이거를 요구한 바대로 변형을 해보렴.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것마저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준비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것마저도 암기를 하려고 했다. 하시기 어렵습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암기로 준비하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아무리 문법 기본기가 부족해도 학교에서는 그때 진도에 맞는 어법 단원을 지정하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부족해도 시험 기간 내에 충분히 내가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도 변형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고 논리를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을 받고 준비를 했다면 암기로 풀지 않고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본인의 기본기가 어쨌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앞으로 이 시험을 준비할 때요. 절대 암기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충분히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서술형 문제 항상 나오죠. 자, 이번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번에 영작 긴 거 내서 시간을 조금 부족할 수 있게 타이트하게 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영작을 만약에 길게 출제를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시간 부족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상담으로는 새로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선생님, 시험 전날에 선별 문장 뽑아서 시험 전날에 영작을 엄청 시키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 전날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 전전에 이미 시험 직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끝내놓고 아, 내가 그때 실수했던 게 이 부분이지 그 부분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좋은 시험 대비는 뭐냐면요. 우리 019에서 시험 범위를 이렇게 줬을 때 초반부터 훈련을 충분히 해서 내가 시험 직전이 됐을 때에는 내가 봐야 할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많았지만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시험 대비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내가 핵심 문장만 봐도 핵심 포인트만 봐도 기출 포인트만 봐도 내 머릿속에 쫘르륵 생각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었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게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전날에 이거를 몽땅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번에 한국사도 같은 날 시험을 봤었죠?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019는요.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노력한 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철저하게 누적적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줄여나가고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핵심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근데 핵심을 어떻게 선별하나요?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019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바로 황혜리 영어의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인데 그 시그니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많은 시험 범위를 줄여가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019를 관리할 때는요. 019 관리 전담팀이 있지만 절대로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리뷰 테스트 북이 나옵니다. 이 리뷰 테스트 북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중요한 어법을 빈칸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변형에 대해서 고칠 수 있게끔 또는 선별 문장, 기출 문장 영작이나 아니면 이 부분이 중요하게 변형될 수 있는 건 서술형으로 제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문제에서 잘 틀리시는 분들 있죠. 너무 아깝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갔던 것에 대해서 모든 문장의 내용을 배열하도록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고요. 수년간 019만 담당했던 제가 직접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학원에 오시면 이렇게 구성된 First Step 리뷰 테스트 북을 여러분들이 다 책으로 받게 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자, 만약에 이 테스트를 봤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시험에서는 좀 내용의 독해 부분이 부족하네. 아니면 오늘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조금 영작이 잘 안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당연히 집중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자,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선생님 019반은요. 월금반, 화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정규 수업에서 이 First Step 테스트를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빈틈이 보여. 그러면 선생님이 수요일날 클리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규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빈틈이 보인다. 그러면 일요일 클리닉으로 불러서
절대로 이전 수업에 있던 빈틈이 다음 정규 수업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리닉은요, 제가 조교를 쓰지 않고 제가 하나하나 직접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019 클리닉의 목표는요, 개인별 빈틈을 보완하고 만약에 빈틈을 보완할 것이 없다면 누적적으로 이전에 학습했던 걸 여기서 누적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복과 암기가 너무 중요한 019 시험에서는요, 얼마나 누적적으로 시험 범위를 누가 더 빈틈없이 많이 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누적적으로 얼마나 메꿨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클리닉의 목표는 시험 범위 누적 학습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건너뛰었던 바로 그 핵심만 정리하는 019 파이널 시크릿 북입니다. 이미 019에서 너무 유명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책을 너무 바라고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어떤 연락도 받았었냐면 타 학원생인데 이 파이널 시크릿 북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게 됐다. 혹시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냐? 아쉽게도 이 파이널 시크릿 북은 선생님이 선생님 반 제자들한테 직접 제공해서 사주고 있고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탐내는 이 019 파이널 시크릿 북 구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의 모든 부분이 변형까지 대비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포인트 체크업은 당연하고 이 포인트 체크업이 어떻게 변형될까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험 범위 지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선별 문장뿐만 아니라 어법 변형,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 주제와 여기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독해, 해석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별 문장이나 어법 포인트를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직전에 내가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은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제가 다 여러분들께 심플하게 그리고 핵심을 골라서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별 문장이나 이런 어법 출제, 적중이 어떻게 될까요? 적중은 제가 말하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적중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포트레이트 초상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영작이 출제가 됐는데 저희 파이널 시크릿 북에서 그대로 제가 지목한 대로 적중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적중의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 파이널 시크릿 북 외에도 제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019만을 위해서 교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모의고사 그 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019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시중 자료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019에서 시험 볼 시험 범위를 바로 5단계까지 누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누적 반복을 하게끔 유도하는 형식으로 출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숙제나 워크북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누적 학습의 효과가 있게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책으로 공부를 할 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자랑드릴 게 뭐냐면요. 3번 보는 019 중간고사입니다. 자, 중간고사를 이번에 3번을 봤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선생님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 직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바로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019 시험 컨트롤 C, 그냥 복부 탓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019 시험과 시험지와 여러분 많이 봤던 시험지죠? 무엇이 유사하냐면요. 문항수도 똑같고 문제 배치, 문제 유형도 똑같고 핵심 기출문항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항을 응용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 시간은 줄이고 난이도는 높였다는 점이에요. 자, 이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형태로 똑같은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훨씬 더 마음이 떨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풀어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나오죠. 그걸 시험장에서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실제 시험처럼 시간 잡고 풀어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보충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여실히 느끼시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맞게 시험 전날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 반드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총평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점, 영어의 기본 근육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점수가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기본기가 부족하셨던 분들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점은 2학년이 여러분이 되면은요, 시험 범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2배로 늘어났을 때 여러분 암기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쉽게 나와도요, 이번에 응용 이상으로 더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본 어법 능력을 방학과 그리고 시험 사이사이를 이용해서 꼭 보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2학년에도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일고의 1등급을 제시하는 황일희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